네, 이번에는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밸런스의 기사이고요. 디즈니가 견조한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이 디즈니 플러스가 좋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체로 잘 나와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측면이 높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죠. 여기가 8일 날 7월부터 9월까지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요, 2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나 증가한 숫자인데요. 그만큼 지난해에 비해서 디즈니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0.82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가 0.7달러였으니까 이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도 2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201억보다 약 5%가량 늘었는데 매출은 5%밖에 안 늘었지만 순이익이 63%나 늘었다.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 요소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액 자체는요. 시장의 전망치가 213억 달러였으니까 그보다는 1억 달러 가량 모자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실적 중에서 고무적인 것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효자 상품이 되었던 부분 바로 테마파크입니다.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온라인 콘텐츠,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콘텐츠로 주목을 최근에 많이 받았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와 같은 이런 오프라인의 강세가 굉장히 컸었던 기업이죠. 그런 부분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해서 셧다운 또는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 테마파크 매출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까지 줄어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 엔데믹의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의 매출이요 8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엔데믹이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상 코로나로 전혀 사업을 못했었던 2020년과 21년도에 비하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디즈니 크루즈도 있습니다. 이 크루즈 사업도 본격적인 엔데믹을 맞아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매출을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상하이, 홍콩 그리고 일본의 도쿄 등지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죠. 이 전 세계 테마파크, 특히 아시아의 엔데믹은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테마파크의 매출 역시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여파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티켓 가격입니다. 바로 이 테마파크의 티켓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 그리고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소 아쉬웠던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바로 여러 온라인 컨텐츠 중에서 TV 방송 매출이 좀 줄었다라는 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TV 네트워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보다 9% 줄어든 26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쪽에서는요. ABC 네트워크 등 TV 광고의 매출이 줄다 보니까 이러한 매출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TV 부분이 좀 부진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기사를 보면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좋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스트리밍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게 이 전통적인 TV 광고 매출에 관한 부분이었다면요. 사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산업의 핵심 사업은 바로 이 OTT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TV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이 OTT 방식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처음에 기세와 달리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요, 디즈니 플러스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분기 동안 가입자 수가 약 700만 명이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총 가입자 수는 1억 5,020만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측치 1억 4천만 명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결국에 가입자 수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스트리밍 산업의 구조상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디즈니에게는 고무적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 덕분에 스트리밍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1년 전에 무려 14억 달러 가량의 손실이 났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3억 8천만 달러까지 줄이면서 이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이제 손익 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기사 제목에서도 봤다시피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주가는 현재 4%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디즈니의 3분기 실적 좀 부문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도 실적 소식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하반기부터 IPO가 대세가 될 것이다. 새로운 IPO 전성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성적표를 보면은 다소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 IPO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이 있죠. 바로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IPO 이후에 ARM의 첫 번째 실적이 나왔고 실망스러운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반기 IPO의 최대어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상장했던 ARM입니다. 이렇게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고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실적 내용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ARM은 지난 9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진출하면서요, 하반기에 IPO 붐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았었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다소 실망감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상장 직후에 발표된 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ARM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8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EPS, 주당 순이익은 0.36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같이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가 이번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월가 예상치는 매출이 7억 4,400만 달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는 나은 매출을 보였고요. 이 EPS 같은 경우에도 0.26달러가 예상됐으니까 그보다도 나은 숫자가 나왔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4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어둡게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4분기 매출이 ARM이 예측하기로는 7억 2천에서 8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시장의 기존 전망치는요 7억 3천에서 8억 5천만 달러까지의 밴드를 형성했었습니다. 즉 ARM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매출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4분기의 실적이 부진하진 않겠냐라는 우려를 키웠다는 점, 이게 이번 주가의 흐름을 더욱 나쁘게 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에서 ARM의 주가는 현재 무려 6.9%나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 실적의 전망치가 생각보다 나쁘게 잡히다 보니까 향후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데 투자자들이 베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데는 ARM의 입장도 있긴 합니다. 바로 주요 라이센스 계약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 분기씩 현재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 미뤄지다 보니까 4분기에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재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들은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4분기 이후로는 더욱더 나은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회사 측이 밝힌 만큼 조금 우려되는 4분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내년도 실적은 좀 해봐도 될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상장 후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한 ARM의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언제쯤 중국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었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핑안의 컨트리 가든 매각 인수 계획은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중국 당국이 중국의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핑안그룹에 지금 위기에 놓인 비구이 위안의 지분 인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핑안 측에서는 이 내용을 부인하면서 조금은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 기업 바로 이 비구이 위안입니다. 가장 큰 개발 업체고요. 이 기업이 현재 파산이 다가왔다, 디폴트를 선언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과연 이 기업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경쟁사 또는 다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처럼요. 직접 경쟁사는 아니더라도 중국을 대표하는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핑안 보험그룹에 이 회사를 인수해달라라는 요청이 중국 정부 측에서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가 최고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핑안보험가요, 비구이와는 같은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회사끼리 서로 돕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중국 측의 제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핑안보험그룹은요, 이 비구이안 주식을 4.9%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건요, 50% 이상의 지분을 매입해달라는 것이고, 이게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경영권은 핑안보험그룹으로 넘어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지 보도가 나온 직후에요. 핑안보험그룹은 이러한 제안이 왔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정부 측에 이런 제안이 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그룹의 주가에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공시를 통해서 일단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식이 들려온 이후로 비구이안은 회생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12%가량 급등했고요. 당연히 핑안보험그룹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전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위기 속에서 이 비구이 위안의 소식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완커에 대해서는 좀 정부의 좀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짚어볼까요? 네, 1위 기업이 바로 비구이 위안이고요. 2위 개발업체 바로 완커그룹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부실한 비구이 위안은 직접 개입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고, 건실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든든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구이안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7%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는데 완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전년 동기 대비 10%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건실하기도 하고요.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완커그룹에 대한 신용 등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구이안에 비해서는 건실한 경영 환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에서는 비구이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완커그룹에 대해서는 건실한 기업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기업을 지원할 방안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은 완커그룹을 살려가면서 비구이안을 인수합병하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의 큰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커에는 최대 10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부동산 문제가 더 이상 중국 경제를 괴롭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부동산 이슈가 화두에 있는 가운데 이 비구이 위안과 완커에 대한 소식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픽미업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